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99회 어린이날인 어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념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모범 어린이 표창과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수여식 행사와 마술 체험과 과학 실험 등의 이벤트는 유튜브로 진행됐습니다. 송철우 시장은 어린이날 기념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유년 시절 추억을 쌓을 기회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울산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울타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무려 12개 집단에서 337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빠른 확산세를 제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4차 유행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시민과 접촉이 잦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권고하는 행정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은 5월 들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역학적 관련자가 12개 집단에서 3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무서울 정도의 감염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증 이완율 역시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설치한 임시 선별진료소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내자 울산시는 5월 들어 새 곳인 임시 선별진료소를 1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보다 신속한 확진자 선별을 위해 시민과 접촉이 잦거나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권고하는 행정조치 55호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콜센터 종사자와 네일과 피부미용 종사자, 또 이미용사와 택배운수 종사자, 그리고 방문 판매 서비스 종사자 등입니다. 이들은 5월 14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참여가 제1의 백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울산을 지키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울산시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한다면 4차 유행으로의 진행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친지 간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종합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AHP 부분에서 0.56을 기록해 타당성 확보 기준인 0.5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일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석유공사가 한국동서발전과 노르웨이 국영 석유회사 에퀴노르와 함께 울산 앞바다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석유공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힘입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울산시가 상정한 추경 예산 2,176억 원에서 31억 1,500만 원을 삭감했고 울산시 교육청이 요청한 667억 원에서 7천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시민 대상 상패 제작비와 수소 시범도시 조성 관련 사업비 등이 삭감됐고 교육청에서는 학원 관리 및 연수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추경은 오늘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등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구 역량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울산대와 유니스트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현장 연계 미래선도 인재양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11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온라인 명품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해서 지역 이공계 대학생의 역량을 높이게 됩니다. 또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은 60억 원의 국비를 받아
미국 과학연구재단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동남권 대학들의 기술 창업 역량 강화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시가 울주군 서생면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온양-서생 간 도로 개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서휘용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온양-서생 간 도로는 길이 7.5km, 폭 20m 규모로 총 사업비가 1,673억 원에 달해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개설하기 위해 일반 국도의 지선이나 산업단지 진입도로, 원전 대피로 등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지역 기업체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보완 입법 건의서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상인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의무주체의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함령으로 명확하게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울산상의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192곳 중 90.1%가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입장이 88.5%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활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자칫하면 건강을 잃기도 쉬운데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들의 건강을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걸 챙기면 좋을지 생활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등을 보다가 눈이 나빠지거나 운동량이 급격하게 줄어서 살이 찌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을 장시간 오래 하면 수정체의 초점 조절 기능이 저하돼 근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분가량 스마트폰을 보고 사용했다면 50초쯤은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낮에 2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 여파로 성장기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소아나 청소년기에 활동량이 적어 체중이 불게 되면 체내에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돼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체중 관리는 중요합니다. 성장기에는 에너지 섭취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를 자주 못 보는 부모님의 경우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만큼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죠. 코로나19로 찾아뵙기 어렵다면 영상통화로도 가능합니다. 자주 찾아뵙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를 잘 하시는지, 소화는 잘 되시는지,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몇 가지를 드시는지 등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살펴야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부모님들의 고립감,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은 즐거운 기념일이 참 많죠. 코로나19 속에 맞이한 가정의 달인 만큼 이번 5월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면서 기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이소연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최근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음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기승호 선수와 계약을 해지하고 현장 관리 책임을 물어 단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기승호는 지난달 26일 4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이 확정된 후 선수단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장재석 선수가 안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기승호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감독과 사무국장에게 경고와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BL은 최근 재정위원회를 열어 기승호를 제명하고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현대모비스 구단에 제재금 1,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보험회사를 찾아가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물품을 파손하고 병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상대 보험사 측이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하자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가 쇠파이프로 컴퓨터 등을 파손한 데 이어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나고도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아가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위반 시설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대기관리업체 101곳과 수질관리 77곳 등 225곳으로 배출 시설이나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가 7곳,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13곳 등 모두 29개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으며 울주군은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5월은 벌집 제거와 동물 포획 출동이 증가하는 달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벌집 제거와 동물 포획 출동 건수가 11월부터 4월까지는 평균 51건이지만 5월부터 10월까지는 369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증가한다며 벌집 발견 시에 즉시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5월을 맞아 A형 간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젓갈 등으로 전파되며 초기에 감기 몸살과 비슷하지만 황달과 구토 증상도 나타납니다. 최근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줄 것과 함께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C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